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여전히 양대지수 2% 넘게 좀 밀리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 섹터별로 종목별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금요일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리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차장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국내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에서 과연 어떤 투자 전략,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양대지수 모두 개파락 출발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5% 가깝게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4,900선을 한번 깼다가 현재는 다시금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곧바로 5,000선 회복에 성공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과 반등을 오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자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 지금 외국인은 역대급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적금을 다 깨서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일단 설 연휴 전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될지 우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2월은 통상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 않으니 현금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관망을 하면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아침에 봤을 때 저는 조금 과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또 금방 말아 올리다가 또 다시 조금 빠지는 흐름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2월 내내는 좀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설 전후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 저는 뭐 기존에 지금 갖고 계신 주식들이 뭐 수익률이 빠졌다거나 혹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많이 손실 구간에 있을 건데 이제 섹터나 종목을 잘 선정을 하셨다면 저는 굳이 뭔가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할 필요가 없이 저는 2월은 그냥 우리가 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 약간 씨를 뿌리는 구간이다. 다만 이 농사를 좀 급격하게 짓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급락 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면 다시 한번 좀 3, 4월에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우리가 조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AI 쪽에서 또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똑같은 시장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AI 버블론이 일어났었고 지금은 버는 거 대비 과도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금리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비슷한 노이즈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조정에서 뭐 반도체, 전력, 원전, 로봇은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ESS 이런 식으로 AI 기준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고 여전히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가 이렇게 너무 흔들려 버리면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시드머니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서브로 상법 개정을 앞둔 이런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금융사들 그리고 지금 오늘도 테마로 올라오는 우주항공 그리고 지금 통신 장비 쪽도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코스닥이 부응을 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외에 저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인 우주항공 그리고 이런 통신 장비 그리고 또 재건 쪽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는 AI 기반으로 짜지만 AI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너무 내 계좌도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이제 서브 섹터들은 여러분이 한두 군가지 좀 더 선정을 하셔서 2월은 조금 천천히 농사를 짓는 구간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금 뭐 금융이나 우주항공, 재건 쪽 한 섹터 정도는 지금 AI와 한켠에 또 다른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각 섹터별로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툼에 동참하기보다는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금 씨를 뿌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장의 급락은 미증시의 영향도 있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아마존도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국내 증시 설 연휴 전까지 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 윤혜림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은 씨를 조금씩 뿌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이재규 차장님한테도 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2월 말까지는 뭐 변동성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우리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 어제 오늘 변동성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갈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미증시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금이나 은이나 원자재도 많이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자금 융통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유동성 공급이 덜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SOFR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수치를 따져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리스크가 크게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은 매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 가진 상태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증시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 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는 또 다른 기업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동학개미 운동이 유효하고 좀 더 이제 시장을 버텨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한번 이제 좀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고민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 아닌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절기상 또 입춘도 지난 만큼 또 날씨가 또 따뜻해지게 우리 증시에서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별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금 한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프리마켓에서부터 뭐 삼성전자가 하한가에 뭐 거래됐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오히려 이럴 때 주도주인 반도체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대장주 계속 모아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구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뭐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니까 21선에서 귀딩같이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21선에서 기회 왔을 땐 이제 없으신 분들 저는 1차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이제 지금 고가 구간에서 변동성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ETF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코덱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반도체 탑10이라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많이 있고, 이제 매력적인 이제 시가총액 상위의 소부장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2월 변동성 구간의 반도체를 새로 담으실 분들은 ETF로 접근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럼 지금 이제 소부장을 내가 개별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보겠냐라고 한다면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탑티어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이죠. 지금 보면 반도체 소부장 차트들이 최근 다 비슷비슷합니다. 최고점을 찍고 이제 약간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뭐 지금부터 이렇게 탑티어 분할 종목들 분할 매수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기판주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이 변동성에 저는 박스권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의 핵심 수혜주이고, 이제 4분기도 분기 실적이 좋았고 이제 올해 내내 실적이 좋을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정 구간에서 좀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하나 비전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같은 결의 한미 반도체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고가놀이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종목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느려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테크인 같은 종목을 보신다든지, 그래서 2월의 조정 기간은 뭐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에 있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총 상위주 위주로 먼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리노공업과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테크윙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은 뭐 귀신같이 20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는 아쉽게 지금 21선을 이탈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현대차, 아틀라스의 기대감이 다 식은 건지 현대차에 대한 주가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21일선의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지만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것과 뭐 글로벌 시장의 이런 정세 자체가 약간 불안정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곧 있으면 연휴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들어왔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좀 덜한데 장 초반에는 다 같이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ETF 물량들도 꽤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투매가 좀 과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달라붙고 시장이 빠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투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고점대였던 60만 원에서 약 20% 정도가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다음 주에 연휴를 좀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 매수하신다면 만약에 지금 1차 매수하시고 하단 정도는 뭐 40만 원이나 42만 원 선에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하는 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염두하신 상태에서 공략해 보신다면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가 잘 버텨준다면 현대차는 지금 구간 분할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현대차는 주봉을 보세요라고 우리 체리피커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차가 주봉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봇과 2차 전지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 한 언론사에서 삼성 SDI 배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에 탑재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영향에 장 초반 로봇주로 잠깐 수급이 들어왔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이재규 차장님, 네. 현대차가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 섹터도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로봇과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관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면 저도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다 같이 밀리죠. 다 같이 밀렸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반도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의 탑재량은 더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리트를 가져가는 건 맞고 추가적으로 뭐 하반 경직을 만들어줄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더 악화될 만한 내용들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니까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 우선순위에서는 반도체에 비해서는 2차 전지가 조금 밀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되 신규 매수는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섹터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 우위가 있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주항공 쪽 짚어보고 중국 소비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르면 올해 말 IPO를 앞두고 이제 주가를 조기에 부양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주항공주들이 급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피어가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컨택, 나노팀, HVM, LK 삼양 등이 지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너무 단기 과열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주항공주들은 증권가에서도 이제 성장 국면에 벌써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때 확실한 테마, 우주항공 쪽에 집중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만큼 집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브 섹터로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우리 몇 년 전에 로봇주 초입 국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스피어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종목군 내에서 이제 이 테마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스피어 같이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한참 핫했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로 또 보고 있는 종목이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 전반이 살아있다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올 거라서 지금 이제 차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급락했을 때 조금 빠르게 반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 안 간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의 우주항공주가 주인공이었다면 오후장 들면서 태양광 관련주들로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솔루션이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에이스 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태양광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일론 머스크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이 태양광을 전력원으로 쓰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또 하나의 또 강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태양광 그럼 우주항공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 잡지 못하신 분들에게 확실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태양광주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눌림이 좀 나올 때는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태양광이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했었고 이번에 뭐 스페이스 X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일단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태양광 쪽에 대해서 원래는 태양광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면 그에 따른 뭐 세금 같은 경우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제도를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 업종 자체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머스크가 지금 뭐 중국 쪽에서 태양광 쪽에 대한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뭐 중국이랑 손을 잡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되고 있지만 결국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은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면 그래도 뭐 태양광이 우주항공보다는 좀 약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적당하다라기보단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볼 만한 위치는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태양광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춘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도 안정적인 좀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아무래도 뭐 여행이나 카지노 이쪽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다 보니까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든든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뭐 이쪽이 엄청나게 특출난 섹터는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AI 변동성을 좀 회피하고 싶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쪽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5%에서 뭐 많아봤자 한 10% 정도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성장주 AI 쪽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부분이 있어서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라 이 부분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이제 이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이런 정책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덜 오르는 곳으로 지금 순환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 민감도랑도 조금 낮은 화장품, 그런데 이제 화장품도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아서 화장품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대장주 APR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여행, 카지노 등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를 고르지 마시고 입맛에 맞게 한 종목, 한 섹터만 골라서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남북 경협주, 재건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12시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승인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 재건주들로 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일단은 단독 기사인 만큼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유효할지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좀 짧게 방망이를 잡고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북 경협주 트레이딩 해볼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많이 밀리고 있지만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붕괴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자금 중에서 일부는 이 경협주에 대한 트레이딩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협과 관련돼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세움 메디칼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였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지금 8%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렸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서브 섹터 한두 가지 정도는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재규 차장님도 일단 트레이딩은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남북 경협주 안에서 코데즈 컴바인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현재는 약간의 풀렸습니다. 남은 오후장 남북 경협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 좀 분할로 담아 볼 수 있을지 먼저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반도체는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LNC 바이오 가져왔습니다. 제가 1월에 LNC 바이오의 이 리투를 맞고 너무 만족감이 좋아서 저도요. 네, 그때 딱 차트를 봤을 때가 이제 무너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하방 지지가 되면은 보자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워낙 그 리투를 맞고 싶어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물량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 차트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금 이제 물량이 풀려서 좀 피부과에서 많이 맞을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스바이오메드가 이제 투자 경고를 지정이 되었었던 게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 경고 지정되지 말라고 약간 지금 좀 주가를 누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10만 원을 넘어서면 우리가 중장기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NC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리토의 LNC 바이오였고요. 이어서 이재규 차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랜만에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와, 네. 싶습니다. 뭐 캐펙스 투자가 많아서 AI 기업들의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까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캐펙스 투자가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뭐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붕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5만 원대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미국에서 정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이재규 차장님의 탑픽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실시간 장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